미국의 12월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를 유지했고 일자리는 14만 5천만 개를 늘렸습니다. 워싱턴 일원의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이 70도에 달해 때 아닌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메릴랜드 체사픽 베이브리지 톨요금 부스가 이번 주부터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H-1B 취업 비자를 이용하려면 미국 내 고용주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이민국에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접수가 오는 22일에 최종 마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데이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를 유지했고 14만 5천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양호한 일용 고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에선 2019년 한 해 211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10년 성장을 이어갔으나 다소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10년 장기 성장을 이끌어온 고용이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를 지켰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14만 5천 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이는 11월에 25만 6천 개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5만 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 근로자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는 임금 상승은 기대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8달러 32센트로 1년 전에 비해 2.9% 오르는 데 그쳐 지난해 7월 1일에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은 2만 명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12,000명, 광업은 7,600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6만 1,000명을 늘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4만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헬스케어에서 2만 8천 명을 늘렸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0,000명을 증원했습니다. 도매업에서 8,000명, 재정활동에서 6,000명, 정부에서 3,000명, 교육에서 1,000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정부에서 8,000명을 줄인 반면 로컬에서 14,000명을 늘려 합계로는 6,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2019년 한 해 미국 경제에서는 모두 2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0년간의 고용지표 발표에서 가장 최장인 10년 연속 일자리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2018년에는 268만 명의 일자리를 늘린 바 있어 2019년에 고용 증가가 다소 냉각되기 시작한 채 2020년으로 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일원의 이번 주말 때 아닌 봄날씨가 찾아옵니다. 내일 토요일 워싱턴 지역은 최고 기온이 70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일요일인 12일 역시 68도까지 오를 것으로 기상당국이 밝혀 주말 워싱턴 DC 등 나들이를 계획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일원 지역이 때 아닌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이 70도에 육박할 것으로 기상당국이 내다보고 있어 주말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봄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11일에는 워싱턴 일원은 흐리거나 때때로 비가 예상되지만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낀 가운데 대체로 화창하고 최고 기온이 68도가 예상됩니다. 모처럼 화창한 겨울 속의 봄 날씨에 워싱턴 DC 나들이를 계획하는 한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워싱턴 DC를 2020년 꼭 가봐야 할 세계의 명소 52곳 중 1위로 선정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사회를 이루는 다양성을 확인하고 둘러볼 수 있는 워싱턴 DC는 최근 몇 년간 부흥기를 맞으며 곳곳에 새롭게 문을 연 각종 레스토랑의 맛과 수준 또한 높아져 미국인들이 꼭 찾아야 할 도시로 선정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북버지니아에서 약 2시간 운전하면 도착하는 버지니아의 수도 리치먼드 역시 꼭 가봐야 할 도시로 39위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10대 명소는 DC에 이어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볼리비아 러렌바크, 그린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킴벌리 지대가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파솔 로블스, 이탈리아 시실리 섬, 오스트리아 살츠버그, 일본 도쿄, 이스라엘 케사리아가 6에서 10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메릴랜드 체사픽 베이 브리지 톨요금 부스가 이번 주부터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톨부스는 교통체증의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올 여름 시즌 전 모든 현금 톨부스를 철거해 교통 흐름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메릴랜드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유근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에서 가장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베이브리지. 악명 높은 베이브리지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었던 현금 톨부스가 철거됩니다. 베이브리지 가드레일과 상판 교체 작업으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어왔습니다. 메릴랜드 교통부는 현금 톨부스 철거로 교통 흐름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봄까지 실시되는 철거 계획에 따르면 모든 현금 부스가 철거되고 이지패스와 사후 결제를 위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이럴 경우 톨부스에서 요금 지불을 위해 평균 3분, 러시아어나 휴일철 최대 20분까지 늘어서는 극심한 톨부스 교통 정체 현상이 극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브리지는 K브리지와 같이 다른 통근이 많은 주 교량에 비해 이지패스 이용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당장 이번 주부터 현금 톨부스 3, 4, 5번을 모두 통제하고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베이브리지는 톨부스 외에도 가드레일과 상판 교체 공사로 차선 통제가 계속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주정부는 현재 베이브리지 통행 차량의 75%가 이지패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금 톨부스를 없애고 비디오 판독을 통한 사후 요금 납부 제도를 실시해도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브리지 통행료는 현행 $2 50센트로 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베이브리지 톨부스 철거 소식은 광고판과 알림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메릴랜드주 정부는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와 하포드 카운티의 토마스 헤이튼 메모리얼 브리지의 톨요금 부스를 전면 철거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올해부터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들은 올해부터 반드시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은 회사가 고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정보가 기재된 등록 서류와 1인당 $10 비용과 함께 3월 1일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9일 취업비자 H-1B 신청 시 반드시 고용주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최종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USCIS가 구축한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에 고용주들이 사업 인가번호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 신청인의 인적 정보 등을 입력해 접수 안내서를 받은 고용주들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민당국이 온라인에 접수된 고용주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에서 추첨을 실시하며 여기에서 당첨된 고용주들에게만 H-1B 신청서 접수 안내서가 발급됩니다. 사전 접수 방식의 도입으로 고용주들의 불필요한 H-1B 신청서 준비와 접수, 그리고 추첨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번 고용주 사전 등록제 시행으로 심사해야 하는 종이 서류가 급격히 줄어 훨씬 더 빠르게 H-1B 비자 심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USCIS의 부국장 마크 코우만스는 이번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신청하는 사람들과 USCIS의 비용 절감 및 신속성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는 USCIS를 기존의 종이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이끌어 USCIS의 현대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시스템과 함께 올해 H-1B 심사도 더 까다로워지는 등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기회가 줄었음에도 한국 내 얼어붙은 고용시장으로 인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으로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기 때문에 등록자들이 대폭 급증할 수 있어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고 비자를 취득하는 길이 훨씬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취업비자 H-1B 신청자들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의 2년 전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 접수가 오는 22일에 마감됩니다. 지난 2017년 약 1억 4,300만 명, 미 전역의 56%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충격을 주었는데요.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과 현금 보상 대상자는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3대 신용평가 업체 중 하나인 에퀴팩스의 해킹 피해로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및 이름,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으며 에퀴팩스는 고객정보 해킹으로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고 연방, 주검찰의 수사에 직면하는 등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에퀴팩스사가 마련한 보상 방법은 125달러의 현금을 보상하거나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언, 엑스페리온 등 3개의 신용조사기관에서 10년간 무료로 크레딧 모니터링을 받는 것, 그리고 각종 신분 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신용카드 사용 금지로 인한 시간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 최대 2만 불의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 보상액으로 에퀴팩스가 물게 될 금액은 7억 달러, 즉 약 8,14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전역 48개 주는 물론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금융보호국과의 합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합의금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합의금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즉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송 합의금으로 최대 7억 달러를 배상하는 보상안이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자 현금 보상액으로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당초 125달러에서 7에서 8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무료로 크레딧 모니터링을 받거나 받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현금 보상을 원할 시 이미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후 현금 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청구 시 비용 증명 서류 역시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보상 클레임 신청은 이달 말 22일까지 접수해야 보상 처리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무료 신용보상 신청은 연방거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중 성과 마지막 6자리의 소셜 번호를 입력하면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한인사회 최대 여행사인 탐여행사에서 해외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탐여행사의 여행 전문가들이 나와 국내외 유명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탐여행사의 아주 특별한 여행, 고국 일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탐여행사의 한국 관광상품 이름은 전국 일주 혹은 고국 일주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를 넓게 한 바퀴 도는 일정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고국 여행은 여행 이상의 여행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그리운 곳으로의 회귀이며 고향의 먹거리를 다시 찾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탐여행사는 한인들의 고국 관광을 돕기 위해 2020년 모두 3차례 고품격 고국 일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차 고국 일주 팀은 4월 16일 출발하며 2차는 9월 24일, 3차는 10월 15일 각각 출발합니다. 또 한인 2세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 고국 일주도 준비해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어 고국 일주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인 7월 2일 출발합니다. 한국에 살아도 전국 일주 여행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로서는 대한민국 전국 일주는 꿈의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여행사의 고국 일주는 서해를 끼고 남하해 여수, 부산 등 남도 해상 도시들을 답사하고 동해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하며 올라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고국 일주 일정은 서산을 거쳐 군산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새만금 방주제를 돌아보고 맛의 고향 전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국 일주는 전주, 순창,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라남북도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700여 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전주의 전통가옥 마을에 도착하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왕조로 돌아온 것 같은 정겨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인의 상권 확장을 저지하고자 뜻있는 상인들이 모여 한옥을 지어 마을을 이룬 것이 오늘날의 전주 한옥마을로 그들의 나라 사랑이 스며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또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인 호남 지역 최초의 양식 건물인 전동성당을 비롯해 조선조 임금들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등을 관람하시게 됩니다. 전주의 한식과 순창 고추장 등을 맛보고 전라도 지방의 특색과 푸근한 인심을 즐기며 고국 방문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어 경상남도 하동을 시작으로 남쪽의 쪽빛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여행이 이어집니다. 하동에서 통영, 거제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도 여행에서는 외도와 해금강 등 아름다운 남쪽 풍광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에 탑승해 여수 앞바다를 감상하는 멋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수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통과하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로 케이블카 바닥이 투명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 발밑으로 바다를 관망할 수 있어서 탁 트인 시각적인 즐거움과 또 짜릿한 스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서민들의 생기 넘치는 삶의 현장을 답사하고 동해를 따라 북쪽으로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부산 국제시장에는 포목점, 양품점, 기계공구상 등 1,500여 개의 상점들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씨앗 호떡, 어묵 등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로 유명한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모여들고 미국의 구호품과 군용품들이 유통되면서 인근의 광복동, 남포동과 함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산 관광을 끝내면 경주, 포항, 삼척, 강릉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해 여행이 이어지고 속초 관광을 끝으로 다시 서울로 귀경한 뒤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한 해안 절경과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제주도 내 최고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관광을 하게 되고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한국의 자연 생태 관광의 으뜸 명소인 성산 일출봉과 성읍 민속마을 등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모두 돌아보는 알찬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제주도의 최고 호텔인 롯데호텔에서 2박을 하며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만끽하고 서울로 돌아오면 마침내 전국 일주를 마감하게 됩니다. 탐여행사의 2020년 고국 일주 9박 10일 투어는 4월 16일, 9월 24일, 10월 15일 세 차례 출발하고 2세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의 고국 일주는 7월 2일 출발합니다. 한국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미리 계획하셔서 탐여행사의 고국 일주 팀에 동참하시면 한국에서 볼 일도 보시고 또 잘 짜여진 여행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탐여행사 홈페이지 www.toptravelusa.com에 접속하시면 관광 일정과 방문지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로 안내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들은 703-256-0606, 703-256-060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탐여행사의 아주 특별한 여행 고국 일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